안녕하세요. 장호경제학교 장호박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오픈한 지 이제 한 달하고도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권에서 경험한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조금이란 지식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IMF,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지금 팬데믹이 일으키기까지 금융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과 저는 함께 하였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바로 ETF라는 거죠. 자, ETF는 Exchange Traded Fund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산업을 함께 모아서 대표라는 지수를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코스피다. 그러면 코스피를 이루고 있는 주 종목들을 모두 함께 모아놓은 거죠. 지금 한참 뜨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내가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ETF를 만들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현재 거래 나가 보면 볼 수 있는 그 자동차들 두 가지가 되어 있죠. 내연기관이라는 게 있고, 내연기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엔진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바로 가솔린이라든지 경유 이런 기름을 넣어서 가는 차고, 그 다음 또 하이브리드 중간에 있고, 그 다음 전기차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차나 또 가솔린차도 마찬가지지만 차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원료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전기차에도 전기차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바로 2차 전지라고 그러죠. 그죠? 2차 전지 시장이 왜 그렇게 유망한지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전 세계적인 2차 전지의 어떤 그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15%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머지는 전부 기름으로 가는 차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는 85%, 우리나라는 한 95%의 시장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은 전기차가 돌아다니는 비중이 훨씬 더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산업을 찾을 때는 이런 성장 산업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이 성장 산업을 찾았는데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연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ETF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ETF 안에 보면은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들여다보니까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LG 에너지 솔루션, 그 대한민국의 대장주는 다 쓸어 담았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그 투자하기 편합니까, 그죠? 그 여기도 또 살펴보니까 이런 2차 전지를 만들 때 필요한 양극재라든지 이런 얘기 많습니다. 어려운 용어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원료를 재직업하는 이런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후성이라든지 하나기술 이런 것도 다 보입니다. 아무튼 메이저급의 이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 들어있더라. 그럼 굉장히 쉬운 이런 투자가 되겠죠. 제가 전편주 블랙락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주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어떤 트렌드가 변화할 때 앞부분 도입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한번 물기를 타기 시작하면 금방 변한다 그랬죠. 바로 휴대폰이 우리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때 그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 2%가 사용하다가 적어도 한 10% 이상이 넘어버리면 이 변화하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 버립니다. 자, 우리나라도 점유율이 5%에서 한 10% 정도 넘어가 버리고 하면 빠른 성장이 계속되겠죠. 그렇다면 전기 배터리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이 삼성 SDI도 마음에 들고, SK 이노베이션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에코프로 BM도 마음에 들고,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어떤 걸 내가 사야 될까? 좀 망설일 때는, 바로 몽땅 이렇게 들어있는 코덱스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의 이런
ETF를 매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2차 전지 외에도 코스피를 추종하는 코스피라든지 반도체, 은행, 자동차 모든 것을 취합해서 대표적인 기업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 ETF입니다. 그럼 반도체도 한번 보면요, 이렇게 SK 하이닉스라든지 DB 하이텍, 원익 IPS, 장비 업체까지 모두 함께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 은행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업종도 보면 신한지주, KB은행,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굉장히 편한 투자죠. 그래서 내가 기업에 대한 어떤 확신이었고, 그 산업은 갈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추정을 하는데, 개별 기업에 자신이 없을 때는 ETF가 굉장히 편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산업이나 지수에 관심이 있을지라도 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적을 때는 나중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할 때가 있죠. 거래량이 121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100만 주 이상 또 수십만 주 정도 되어야 사고 파는데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ETF는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어느 증권사의 HTS나 또 휴대폰을 통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명칭은 바로 그렇습니다. 코덱스는 바로 삼성자산, 타이거는 미래에셋, 회사 이름이 다 적혀 있는 거죠. 마이다스 에셋은, 마이다스 에셋 자산은요, 이렇게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그 운용사를 따라서 대부분의 운용사들이 다 권위 있고 실력 있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거래량이 많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업종 가운데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골라서 선택하시면 좋은 투자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예전 기억을 우리 학교 다닐 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은 바로 이게 가격이고요. 오른쪽에 상품의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격이 싸면 살수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공급 곡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죠? 가격이 높아지면 많이 생산한다. 이런 균형점이 있는데, 전기 배터리처럼 전기차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이렇게 늘어난다. 이러면 가격대가 여기서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에, 지금 반도체 가격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여기 있습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가격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반도체 같은 공정은 보면은 꼭 만개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개만 딱 생산하고 끝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석유 시추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거든요. 원유를 이렇게 끌어올릴 때도 일정량을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내가 공급을 중단한다 해가 거기서 딱 멈출 수 없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생산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 어떤 모든 원리는 수요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의 미래는 과연 어떠한가,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앞에 제시해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것, 아직까지 많은 시장이 남아있다, 또 트렌드의 변화가 빨리 변해간다,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좋은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학생 수가 적습니다. 장호경제학교인데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